안녕하세요. 스마트 리더의 전상훈입니다. 제가 외부에서 강연하는 대표 주제 중 하나가 스마트 워크입니다. 사무실에서는 PC로, 외부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스마트 워크와 관련 있는 플로우라는 생산성 툴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강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다 보니 누가 물어봤을 때 답변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고 정보 습득도 할 겸 관련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의외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카톡과 유사한 메신저를 포함하면서 업무, 파일 관리, 할 일, 캘린더 모든 것을 일관되게 관리, 소통할 수 있는 툴인데요. 회사에서 협업이 많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전문직, 체계적인 직원 관리를 원하는 소규모 점포 사장님들까지 대부분의 경제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툴이라는 생각입니다. 고객 응대와 회사 내 의사소통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플로우 툴을 활용한다면 시간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약간의 기능 제약만 감소하면 무료 사용도 가능한데요.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시청한다면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앱을 설치하기 위해 플레이 스토어 앱을 실행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텍스트 위에 터치를 하고 한글로 플로우라고 입력하고 키보드에 검색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앱 말고요. 두 번째 보이는 플로우 쉬운 협업 툴이라고 적혀 있는 앱이 설치할 앱인데요. 설치 버튼을 눌러서 바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열기라고 뜨는데요. 이 부분을 터치해서 바로 앱을 실행하겠습니다. 권한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부분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앱을 실행할 때 필요한 기능이 나올 때 그때 물어봐서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요. 여기에선 일단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가입 버튼을 터치합니다. 회원 가입 방식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내용을 입력을 하고 가입을 하게 되면은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대신 30일간 동안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아래에 게스트로 시작 이 부분을 터치해서 게스트 계정으로 계정 생성을 하게 되면은 기능 제한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무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능 제약이 없는 기업용 계정을 생성해서 한 달간 무료로 사용해보고 계속 사용할 경우 유료로 전환하던지 모든 기능이 필요 없을 경우에 그때 가서 게스트 계정을 생성해서 무료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업용 계정을 생성했고 무료로 사용 중인데요. 바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자마자 권한 허용을 물어보는데요. 허용을 하겠고요. 당연히 허용을 하겠고요. 초기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용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생성을 먼저 해야 하는데요. 플로우 앱에서 프로젝트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카카오톡에서 채팅방을 만드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상대방과 대화하고 싶으면 상대방과 함께하는 방을 만들어야 되고요. 5명과 대화하고 싶으면 5명이 함께하는 채팅방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플로우는 업무 툴이기 때문에 업무를 협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프로젝트 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카드 형식으로 보이는 항목이 현재 내가 참여 중인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총 3개의 프로젝트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기호 이 부분을 터치를 하겠고요. 프로젝트를 직접 만들어서 누군가를 초대할 수도 있고요. 회사 내에 공개적으로 생성된 프로젝트가 있으면 내가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도 내가 직접 방을 만들고 누군가를 초대할 수도 있고 오픈 채팅 형식으로 만들어진 방은 검색해서 직접 조인할 수도 있는데요.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곳을 터치해서 직접 방을 만들겠고요. 공개 프로젝트 여부를 이곳을 터치해 설정을 하게 되면은 앞에서 프로젝트 만들 때 회사 공개 프로젝트 검색해서 조인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때 지금의 프로젝트가 검색이 될 거고요. 비공개로 하게 되면은 초대한 사람만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들기를 터치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현재 비공개 형태로 나 혼자 참여 중인 상태인데요. 지금의 프로젝트 방에 함께 할 직원을 먼저 초대해야 합니다. 이곳에 플러스 초대 아이콘을 터치해서 이곳을 터치하겠고요.
미리 등록한 직원 리스트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김연아, 김용범 직원 2명을 이곳을 터치해서 초대를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3명 참여 중으로 바뀌고 해당 프로필 아이콘이 확인이 됩니다. 앞서 직원 초대를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많았었는데요.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직원은요, 방금 본 것처럼 회사 직원으로 등록된 리스트에서 선택해 초대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직원끼리만 업무나 협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외부인이 특정 업무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고객사와 미팅이나 업무 조율 과정에서 프로젝트망을 만들어서 의사를 소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직원이 아닌 외부인을 이 프로젝트에 초대할 때 플로우 항목을 선택합니다. 플로우 항목을 선택했을 때 보여지는 리스트는요, 나와 최소 한 번이라도 같은 프로젝트에 속해서 협업을 했던 사람들만 해당 리스트에 확인이 됩니다. 만약에 직원도 아니고 나와 한 번도 같은 프로젝트에서 협업을 한 적이 없는 외부인을 지금의 프로젝트에 초대를 하고자 할 때는 바로 초대는 안 되고요. 초대장을 보내야 되는데요. 밑에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초대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초대장을 보내는 것은 이 프로젝트에 바로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전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를 받았을 경우 링크 주소를 터치해 바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플로우에 회원 가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회원 가입이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게스트 모드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협업하는 과정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플러스 기호를 터치하겠고요. 글 작성, 업무 작성, 일정 작성, 할 일 작성, 크게 4가지 형태로 소통할 수 있는 건데요. 아래에 글 작성이 2가지가 있는데요. 글 작성 2.0이 새로 나온 글 작성 버전인데요. 현재 베타 테스터 중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까봐 9버전과 함께 사용 중인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먼저 글 작성을 보겠습니다. 지금의 글 작성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원들에게 공지사항이나 공유해야 할 내용들을 적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겠고요. 협의하거나 논의할 내용을 적고 댓글로 소통하면서 의견 조율을 하는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보면은요, 중간에 사진 이미지나 파일 첨부를 할 수 있고 위치를 구글 지도 형태로 첨부도 가능합니다. 이곳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굵게 기울임 언더라인 취소선을 선택해서 글의 모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샘플로 작성해봤는데요. 손님 응대 및 기본 매뉴얼이라고 해서 음식점이나 소규모 점포에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매번 바뀔 때마다 같은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요. 직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방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올려져 있으면 업무할 때 그때그때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올리기 버튼을 터치해 글을 완료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내규는 직원이 항상 볼 수 있도록 비치를 해야 되는데요. 모든 직원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방의 관련 내용을 파일 첨부 방식으로 지금과 같이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을 완료하겠고요. 다시 이곳을 터치하겠고요. 이번에는 업무 작성 예를 보겠습니다. 업무 항목은 앞에 글 작성과는 달리 담당자를 추가할 수 있고 업무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곳을 터치해서 담당자 추가를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한 명의 담당자를 선정할 수도 있지만 2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터치해서 담당자 추가를 완료하겠고요. 이곳을 터치해서 처음 업무 요청이기 때문에 요청이라는 상태 설정으로 글을 올리게 되겠고요. 이 업무 요청을 받은 담당자는 진행이라는 걸 선택해서 현재 진행 중이란 걸 알릴 수가 있겠고요. 바로 완료를 해서 완료 버튼을 담당자가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 피드백이라는 선택을 해서 검토를 요청하고 검토 후에 완료 또는 보류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업무 요청자나 담당자들이 업무 상태 설정을 변경할 때마다 정확한 알림이 발송이 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언제 완료가 되고 현재 진행 중인지 번거롭게 매번 확인할 필요 없이 상태 설정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모든 업무가 지금의 업무 상태 설정 5단계를 모두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업무는 요청과 완료 이 2가지 상태 설정만으로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영업조직인 경우 고객사와 전화통화 후 미팅 일정이 잡힌 상태를 진행으로 표시할 수 있고 미팅이 끝나고 고객의 답변을 기다리는 단계를 피드백으로 표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요청인 상태에서 빠져나가겠고요.
메뉴 수정과 관련된 첨부 파일을 지금과 같이 첨부한 상태에서 올리기를 터치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업무 요청글을 올림과 동시에 담당자 2명에게 전상훈이 업무 요청을 했다는 알림이 자동으로 발송됐을 거고요. 업무 요청 알림을 받은 담당자 중에 김용범 직원이 해당 글을 읽고 요청을 진행 상태로 변경한 상황입니다. 진행 상태로 변경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요청 진행 상태를 변경하였습니다라는 댓글이 달렸고요. 이와 동시에 업무 요청을 한 전상훈에게 김용범님이 댓글 등록을 했다는 알림이 발송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모든 업무와 관련된 액션은 댓글로 근거가 남게 되고요. 또한 모든 액션에 대해서 관련 담당자들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발송됩니다. 이곳을 터치해서 일정 작성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단합대회를 주제로 간단한 샘플 입력을 해봤는데요.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제목 적고 날짜와 시간 설정하고 위치를 적으면 지금과 같이 구글 지도가 첨부됩니다. 해당 지도를 터치하면 구글 지도로 연결이 되겠고요. 정확한 위치나 주변 환경 같은 것을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메모 달고 하루 전 알람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올리기를 하겠습니다. 이곳을 터치해서 마지막으로 할 일 작성과 관련된 예를 보겠습니다.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제 적고 주제에 대한 할 일을 지금과 같이 항목별로 계속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 기한 정하고 담당자 지금과 같이 설정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올리기를 하겠습니다. 할 일을 업로드하고 나서 항목별로 완료가 되면 터치해서 완료 처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전체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완료 퍼센테이지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지금까지 4가지 항목에 대해서 간략한 사용법을 모두 보았는데요. 회사나 업무 스타일에 따라서 정보 공유나 의견 교환을 위한 글 작성, 언제까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할 일 작성, 이 2가지만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회사에 맞게 해당 기능을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개의 내용만 올렸음에도 드래그해서 올리면 상당히 여러 개의 내용이 보이는데요. 실제 프로젝트 방이 개설돼서 업무가 진행되면 상당히 많은 내용이 올라올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용을 빨리 찾고 전체에서 필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또한 필요할 텐데요. 관련한 기능이 아래의 4가지 아이콘 형태로 제공됩니다. 글 작성과 업무 작성, 댓글을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업로드된 파일만 보고 싶을 경우에는 이곳을 터치합니다. 업로드된 파일이 모두 확인이 되고요. 이곳을 터치해서 내가 올린 파일 또는 나를 지정해서 올린 파일만 볼 수도 있고요. 이곳을 터치해서 파일 종류별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 프로젝트에 첨부된 이미지만 볼 수도 있고요. 업무 아이콘을 터치하면 전체 업무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터치해서 내가 담당자로 지정된 업무만 볼 수도 있고요. 내가 요청한 업무만 구분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일정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약해 볼 수 있고요. 업무 리포트 보기 이 부분을 터치하면 이 프로젝트에 있는 전체 업무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는 거 말고 개별적인 소통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프로필 아이콘을 터치하고 채팅하기 부분을 터치하면 바로 개별 채팅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과 거의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데요. 이곳을 터치해서 다른 사람을 추가해서 함께 의사소통도 가능하고요. 이곳을 터치해서 채팅창 안에서 이미지나 파일 같은 것을 개별적으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만 따로 보관해서 쉽게 접근하고자 할 때는요, 글 아래에 담아두기라는 항목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 되었고요. 해당 프로젝트를 빠져나가고 이 부분에 더보기를 선택해서 담아둔 글 이 부분을 터치하면 담아둔 글 내용만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로 나가겠고요. 담아둔 글 기능 말고도 유익한 기능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앞에서는 프로젝트 내에서 요약해 보여주는 기능을 봤다면 현재 프로젝트를 나온 상태인데요. 이곳에 있는 모든 기능들은 모든 프로젝트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파일함은 모든 프로젝트에 업로드된 파일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고요. 프로젝트 일정은 모든 프로젝트의 일정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업무 항목은 마찬가지 모든 프로젝트에 4개 할당된 업무라든지 전체 업무 내용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채팅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대화했던 채팅방 리스트가 보이고 필요할 경우 해당 리스트를 터치해서 바로 대화가 이어서 가능합니다. 요약 기능은 PC 버전으로 활용하면 더 다양한 형태로 쉽게 보여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잘
보셨나요?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심지어는 대기업에서도 카카오톡으로 업무 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카카오톡은 파일이나 자료가 장기간 보관되지 않고 방을 나가면 그동안의 자료가 모두 사라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플로우는 모든 이력이 남기 때문에 직원이 퇴사 후 다른 사람이 업무를 맡더라도 프로젝트의 히스토리만 보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업무가 진행되어 왔고 관련 자료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